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이잖아요. 가장 솔직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얘기해 주자면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지만 맞아요. 예, 근데 울 수 있을 때 우는 게 좋아요. 네,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오지치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죽음을 보는 눈 사연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애견 관련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밝게 꼬리를 흔들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피하듯 소심한 아이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절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두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입질이 있는 아이를 케어하던 중 스탠드 드라이기가 혼자 켜졌습니다. 힘을 줘야만 켜지는 모델인데 손도 닿지 않은 그 기계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킨 것처럼 켜졌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내 카라가 왼쪽 눈을 스쳤습니다. 시야가 갈라지는 듯 번쩍했죠. 병원에서는 다친 눈은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멀쩡했던 다른 눈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무렇지 않던 그 눈에 갑자기 어둠이 천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번지듯이 퍼져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력엔 전혀 문제가 없고 시신경 또한 멀쩡하다 했지만 커튼처럼 드리워진 제 눈은 결코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집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크기도 간격도 규칙도 모두 뒤틀린 채 마치 누가 초침을 손으로 눌렀다 떼는 것처럼 숨결을 따라 흔들리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제 강아지가 캔넬 안으로 숨어 몸을 웅크린 채 진동하듯 떨더라고요. 비어있는 중문 너머에서 노크가 들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신기 있는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언니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울었는데 그 울음이 제 울음이 아니었다고. 할머니같이 세상을 한참 원망하다가 작게 마른 목으로 울부짖듯 내는 그런 깊은 울음. 기척도 나이도 목소리도 전부 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 불쌍하게 우는 남자 왜 아무도 달래주지 않아? 제발 좀 달래줘 라고요. 그 남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언니의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장례 때 마지막을 잘 달래지 못해 이쪽에 조금 머물렀던 것 같다고. 다행히 언니의 어머니는 무당이셔서 잘 보내주었고 언니의 어머니는 저에게 너 조심해라. 곧 상치를 일이 있을 것이고 원한을 사고에 있으니 눈이 다친 거다. 외할머니가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라고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언니나 어머니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뒤 꿈에서 외할머니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왜 얘를 이렇게 괴롭히냐. 눈까지 안 보이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제발 그냥 좀 돌아가라.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굴이 친할머니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내가 죽어가는 걸 모른다. 그러니 알아달라. 억울하다. 자식 새끼들 다 날 모른 체 한다.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며칠 뒤 새벽 등 뒤가 얼어붙듯 식더니 날카로운 무언가가 슥 등뼈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피가 맺힌 걸 보고 놀란 찰나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숨을 쉬듯 규칙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오른눈에 드리워진 검은 커튼 너머에서 휙휙 지나가는 그림자에 흠칫흠칫 놀라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한 오지 치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시죠. 저는 지금 궁금한 거는 현재도 눈에 이 검은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상태가 안 좋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눈 상태는 원래 망막에 구멍이 뚫려서 그 레이저로 메꾸는 수술을 했는데 이 정도는 시야에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고 네. 가운데쯤에 살짝 빛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보이긴 해요. 그 가운데 커튼처럼만 가려진 상태에서 실루엣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나 사물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고 근데 그 외의 게 이제 좀 안 보이죠. 누가 누군지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이건 사람이고 이건 의자고 이건 침대고 이 정도? 근데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어떤 그 애견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드라이기가 사람이 켜야지만 켜지는 그 드라이기가 딱 스스로 켜지면서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왼쪽 눈이 스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네. 눈이 저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네. 왼쪽 눈을 이제 스쳤는데 그때 바로 이제 안과 갔을 때는 그냥 스크래치 정도 났으니 뭐 시야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뭐 피맺힘이나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강아지 털이나 이런 균 때문에 갔던 거지 뭐 다른 건 없었는데 이제 혹시나 털이 들어갈까봐 안대를 샀는데 그날 당일에는 오른쪽 눈이 잘 보였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여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렇게 점점 안 보이게 됐어요. 눈이 그러면 지금 이제 커튼 쳐진 것처럼 잘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혹시 정상적으로 보일 때는 있나요? 그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이 눈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인체가 이제 다른 어떤 안 좋은 걸로 인해 가지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신경외과라고 하죠. 그래서 네. CT 촬영이랑 MRI 촬영하면서 시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나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 제가 사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그냥 블랙아웃이 돼서 쓰러져서 현관문을 머리를 박았어요. 네. 네, 그때는 두 눈을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서 급하게 또 응급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눈은 지금 시력이 없고 왼쪽 눈은 시력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충격에 의해서 좀 손상이 된 걸 수도 있다. 충격을 먹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만 나오고 뭐 안 보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좀 불편하죠. 괜찮아요. 이제 좀 이제 뭐 귀신적인 걸로 좀 심령적인 걸로 좀 넘어가면은 이 사연에서 네. 죽음을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야기에서는 지금 다 가족 이게 친지들이잖아요. 삼촌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친할머니가 저는 이게 무속인 분이 이제 삼촌이 뭐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물러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 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뒷모습으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얼굴을 돌리더니 친할머니 얼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데요. 맞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보내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 문단 자체가 빠진 것 같아요. 중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서 저 너무 무서워서 그 아는 언니가 신기가 있다고 매번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나 지금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노크 소리가 너무 좀 불규칙하고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나한테 있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했는데
지금 뭐 전화로 사고로는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무당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신기만 있을 뿐이다.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억은 저는 안 나지만 언니가 말하기를 아 알겠어 뭐 평소에 얘기하던 대로 그냥 좋게 얘기하다가 울면서 언니 뒤에 지금 울고 있는 남자가 안 보이냐 왜 언니는 귀신 본다면서 왜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면서 점점 좀 흥분하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삼촌은 저의 삼촌이 아니라 그 언니의 삼촌이었고 언니는 왜 뒤에 남자를 왜 못 느끼는데 왜 나는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기억을 못 하신대요, 언니. 네, 저는 기억이 사실상 잘 안 나는데 그 언니께서 이제 그 통화 갤럭시에서 녹음한 걸 이제 들려줬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이 정도였어요. 혹시 꿈에서 네. 이제 네. 할머니 얼굴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분이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모습은 할머니인데 할머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친할머니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네. 친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사실 15년? 16년 정도는 안 보고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제 친할머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은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던 사연과 좀 연관된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난 것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저한테 10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봐라.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실제로 꿈을 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로 외할머니 병원에 가는 길에 그분을 만나고 10원짜리를 받고 외할머니한테 갔는데 며칠 지나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이신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니 되게 침착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 사연을 보냈을 때 지금은 그때는 많이 너무 제 탓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많이 무섭긴 하거든요. 지금도 막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막 지나다니는 거에 보이긴 하는데 진또님이 제 탓이 아니고 원래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마인드로 가라앉히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휴가 자주 가다 보면 조금 덤덤해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듣고는 있는데 뭔가를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게 생각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냥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네. 흘러가는 강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님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남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제보자님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다예요. 맞아요. 제가 가서 할머니를 뭐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더 슬프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덤덤해질까 봐도 걱정이고 정말 소중한 거를 잃었을 때 그 먼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때 뭐 그런 것들 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건 또 걱정이고 사실 이게 사실상 남들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죽음을 본다는 거는 정말로 좀 뭔가 저주 아닌 저주인데 맞잖아요. 저주인데 지금 본인은 그거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뭔가 원래 안 올라 있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죠. 저희는 또 수많은 이제 제보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저희가 아무리 해도 이 마음을 저희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좀 약간 당장 내 슬픔도 어떻게 못하는데 제보자님의 슬픔을 그냥 단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힘내세요라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맞아요. 견뎌내긴 해야 돼요. 맞아요.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이잖아요. 가장 솔직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얘기해 주자면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지만 맞아요. 예, 근데 울 수 있을 때 우는 게 좋아요. 네,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분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심령적인 거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약간 지레 겁먹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니겠지 이겠지만 절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귀신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정리가 돼 있긴 해. 그래서 제가 좀 어렵네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확신이 돼버리면 오히려 선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싸움이죠. 사실 혼자만의 싸움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은 가족한테만 보인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친근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읽어내긴 쉬울 거지만 다른 사람하고의 주파수가 다른 사람마저도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광대역이냐 아니면은 가족 한정이냐, 주파수가 같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승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할머니 얼굴로 변했다 라고 하는 게, 약간 저승사자를 봤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낯선 사람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와요. 조상님이 들어왔을 때도 저승사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상님이 와가지고 같이 가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저승사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이렇게 얼굴 돌리는데 할머니 얼굴 변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실 분에 대한 얼굴로 변한 것이냐, 아니면 친근한 사람에 대한 얼굴로 이렇게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온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죠. 어찌 됐든 간에 뭐 사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또하고 하얀 한복 입은 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그래도 잘 이겨냈다고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가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친근한 얼굴, 내가 알고 있는 얼굴 중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무당이 나와서 나를 위로해 준 거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 제보자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꿈에 자리 잡혀 있고 내가 뭔가 그 사람 얼굴로 이렇게 위로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또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을 진또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또 하얀 한복 입은 여자는 또 이제 그 할머니나 또 이제 조상님을 표현한 거고, 신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묘한 사연입니다. 네, 묘하네요. 네. 제가 사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알아버려서 가족들한테 말해도 이제 솔직히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힘들었는데, 이런 거에 힘든 것보다는 그냥 무서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안 보여야 될 게 보이고, 내가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나?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냥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고, 길 걷다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존재한테 말 걸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그치. 그냥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가 될까봐, 해가 받을까봐,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제일 무서웠던 거 큰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죽음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사연을 원래 카페에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걸 쓰고 제가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는 길에 원래 안 그런 차였는데 차가 너무 흔들리고 좀 위험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창문 안쪽에 손바닥 자국들이랑 있어서, 내가 혹시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다고 혹시나 나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바로 삭제를 하고, 제 집에 왔을 때, 왜냐면 본가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사연을 신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무섭지? 다른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나쁘네. 누구보다 용기 있으신데? 맞아요.
나 좀 무서우면 저는 안 해요. 이런 것조차도 안 해요. 아 진짜로. 맞죠.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가장 용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덤덤하게 지금 이겨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의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궁금하긴 하고,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뭔가 정말 그게 능력이라면 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막기는 힘들겠지만 늦추게끔 할 수 있진 않을까? 그거를 진짜. 잘 알면,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것도 희망회로를 살짝 돌리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랄까? 감사합니다. 조금 해볼게요. 네. 네. 여기 아직- 있네요. 기억에 머물지 말고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채팅창 올라오는데,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용기 있게 또 이렇게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미스테리한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